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거 지금 첫 수업 합격영어 구문편인데요. 보통 우리가 OT는 그 강좌에 대한 이 강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게 보통 OT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수업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개 학생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어휘나 저커리 같은 경우는 문법보다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첫 수업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먼저 오늘 OT는 구문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무원을 준비해야 되는지, 특히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수업은 1강이 OT자 수업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먼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공무원 수험을 처음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친구는 뭐 강인한 의지, 그죠? 뭐 어떤 친구는 무거운 엉덩이, 어떤 친구는 뭐 부모의 사랑,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나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 파악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그냥 막 나는 6개월 만에 합격해야 됩니다. 뭐 어떤 친구는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풀 시기가 아닌데 막 문제를 푸는 시기가 있고요. 여러분들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전에 한번 언론에 한번 나왔었는데 2%예요. 2%.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이요, 정말 장난 아닌 시험이에요. 2%입니다. 2%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대개 만약에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요, 잘 봐보세요. 100명 중에 하위 30%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애들이에요. 이게 수험생인지, 그냥 이 수험을 빙자해서 그냥 휴가를 즐기러 오는 건지, 그렇죠? 근데 나머지 70%는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특히 상위 30%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30%도 다 합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수험생이.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꼭 중요한 게 뭐냐면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영어 가장 중요하죠. 현재 나의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영어 수준이라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해석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문법이 어느 정도인지, 독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5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 5과목 중에서도 나의 전공이나 배경 지식.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는 행정학과를 나왔어. 그럼 행정학이나 행정법은 좀 상대방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영문과를 나왔어. 근데 제 경험상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영문과를 나왔는데도 영어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과 공부 환경이에요. 나는 좀 집중력이 뛰어나다. 나는 뛰어나지 않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저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남들보다 공부량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야지 내가 남들하고 똑같거나 따라잡을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2시간 공부하는 거면 나는 2시간 반을 해야 그게 같아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또는 내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나의 공부 환경들. 내가 예를 들면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는 건지, 집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요. 또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좀 부모님한테 손 벌리가 그래서 나는 알바를 한달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셔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공부 시간이 하루에 어느 정도를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바람과 현실은 솔직히 말해서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희망과 현실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의 현실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한다라고 한다면 맨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최소한 기출, 그죠? 2, 3회분 이상을 2, 3회분은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면서 내가 몇 분이 걸리고 있는지, 시간이,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어디가 지금 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된 다음에 뭐가 시작이 돼야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나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 파악을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나의 객관적인 현실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험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당연히. 근데 아마 아까 제가 잠깐 손 들어보라니까 오늘 진짜로 아직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한 지 한 달이 안 되신 분들도 있던데 이 친구들은 바로 짜지 마시고요. 한 달 정도를 공부를 해보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무원 공부라는 게 이렇구나, 상황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고 짜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맞는 수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그 중요합니다. 과목별로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영어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일련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먼저 나의 커리큘럼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괜히 그냥 커리큘럼을 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 커리큘럼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완벽하거든요. 비웃네. 완벽하거든요. 그럼 그 짠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수업을 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수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커리큘럼에 있는 모든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마지막에 하겠지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합격하지는 않아요.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거 우리 들어가겠죠. 확정영어 구문. 요거 총 60분 24강이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들으시면요. 구문 완벽합니다. 수업은. 근데 수업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 이게 24시간 정도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구문이 완성됩니까? 아니죠. 아는 거와 적용은 달라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뭘 가르쳐 드리는 거냐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칙들을 설명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뭘 해야 되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24시간의 수업이다? 그러면 수업마다 다릅니다만 구문은 24시간 수업이면 최소한 50시간 이상의 적용 훈련이 필요해요. 당연한 이야기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문법보다 어려운 게 구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가 다 짜져. 완벽하게 이 사람의 커리큘럼을 이해하셔서 나한테 맞는 효율적 강사 지우세요. 그냥 제 거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수업. 어떤 수업을 들을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짜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장단기 계획을 세우시고요. 1년 단위로 세워보시고 월별로 세우시고 그다음에 1일 계획도 세우시고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무원 과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총 5과목입니다. 그렇죠?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고요. 선택이 2개죠. 약간 좀 나눠지죠. 국어와 영어는 약간 언어 영역이에요. 언어라는 거는 뭐냐면요. 언어라는 거는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국어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영어는 종합예술이에요.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휘가 된다고 해서 해석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해석이 되려면 어휘도 돼야 되지만 구문 능력이 돼야 되죠. 그럼 어휘와 구문이 된다 그래서 문제 풀면 다 맞추는 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또 전체적인 걸 읽는 건 또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시간을 주고 꼼꼼하게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는데 시간 압박 때문에 빠르게 해석하려면 또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국어와 영어는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종합예술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는 점수가 100점이죠. 그렇죠? 선택 과목은요. 100점이 아니죠. 100점인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조정 점수 변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난이도에 따라서 100점이 아니고요.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대개 시험이 쉬우면 60점대 후반. 알겠죠? 어려우면 만점이 70점대 초반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건 100점, 100점, 100점이고 얘는 70점, 70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중요도가. 그 다음에 얘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여러분 영어는 좀 들어보셨죠? 국어와 영어는 특히 영어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나한테 지금 여기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나한테 허락된 시간이 얼마인가를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뭘 할 거고 뒤에서 뭘 할 건지가 좀 결정돼야 돼요. 그럼 일반적인 거는 초반에는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기 국어와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여기다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거고 뒤로 갈수록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개는 합격권이라 그러면요. 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90, 90, 90, 90, 90을 만들면 대개 합격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어 90이 맞기가 쉽지 않아요. 영어가 90이. 그래서 그럼 나는 예를 들면 영어가 80이다. 그러면 그만큼 그 10점에 대한 부담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 영어가 80이야. 그럼 국어는 95를 맞아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죠? 여기도 95를 맞는 게 아니라 95, 95를 맞아야 되죠. 같은 100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도 나중에 이제 이건 지금 할 건 아니지만 후반부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조정들도 정해서 내가 어디에 더 투자를 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국어랑 영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지만 수험 초반에는 국어와 영어에 대해서 합승량을 늘리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영어는 다시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어는 보통 초반에 하루에 4시간 이상씩은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4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수업을 포함한 수업입니다. 수업을 포함한 시간. 알겠죠? 선택 과목은 대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따라오냐면 맨 처음에 이론을 그러니까 한국사를 만약에 내가 이론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선택 과목 1을 이론을 해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2를 또 이론을 한 번씩 쭉 돌려요. 이렇게 하나 정복하고 하나 정복하고 하나 정복하는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이론을 한 번 더 입에도 가는 거죠. 이제 해 가면서 하나씩이 추가되는 형태로 되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그 다음 할 때는 이론 공부 플러스 기출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이걸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 3회도 갈 때는 이론 기출에다가 이제 동영 모의고사 같은 이런 식의 대개 학생들이 형태를 띄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뒤로 갈수록 선택 과목은 공부 시간이 줄어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진짜로 마지막 남았을 때는 진짜 이제 시험 한 2, 3주 남았을 때는 4시간 동안에 하나의 선택 과목이 정리될 수 있게 보통 그렇게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초반에는 어쨌든 국어와 영어 쪽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거는 일반적인 학생들의 전략이고 그게 맞는 전략이에요. 알겠죠? 됐죠? 그럼 이제 영어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영어. 뭐 들어서 알겠지만 공무원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목은 누가 뭐래도 영어죠. 제가 영어에서 그런 게 아니고 영어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과목 중에서 가장 학습 시간이 많이 필요한 수업이 영어입니다. 물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를 따라오시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시간이 줄어요. 아 진짜 제 얘기를 알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지만 영어는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해요. 나는 이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영어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해요. 그럼 단계적 접근이란 건 뭐냐면 여기 적어져 있지만 영어는 누가 말해도 맨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어휘와 구문이에요. 문법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휘 구문이 돼야지 그 다음에 문법이 쉬워져요.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문법을 열심히 공부를 해도 문제 풀 때 틀리죠. 문법을 좀 한 7, 8개월 공부하신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문법은 내가 다 알아요. 그렇죠? 틀려요. 해설을 보면 내가 알아요, 문법을. 이거 아는 문법이야.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문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아는 문법인데? 아는 문법이에요. 문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틀린다고.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 친구의 문제는 뭐냐? 계속 문법을 본다 해서 그 문법 맞춥니까? 아니라고요. 아는 문법을 틀리는데. 그럼 그런 친구들은 대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구문이 안 돼서 그래요. 문장 구조가 파악이 안 되니까 뭘 묻는지 자체를 몰라버려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만은 시험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구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구문을 중시하지를 않아요. 왜? 다른 교수님들이 구문을 중시 안 해요.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영어의 기본은 단계적 접근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제발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 또 하나 또 원래 뒤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좀 미리 하나 할게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는 하루에 매일 10문제씩 이상 풀어야 된다.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런 친구 좀 붙잡아서 패 죽이고 싶어. 정말 그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0문제 이상씩 풀어봐야 한다는 말을 되게 어떤 학생들이 하냐면요. 합격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인터넷 안 뒤져보세요? 보면 그래요. 합격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잘 봐보세요. 합격을 했다는 거는요. 그 친구는 영어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많은 학생들 중에는 아직 합격권에서 너무 먼 친구들이 많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 제 말 이해되세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는 기본을 먼저 해야지 어떻게 문제풀이를 먼저 합니까? 물론 나는 하루에 영어를 10시간 투자할 수 있어. 자, 이런 친구는 그렇죠. 문제 풀어도 돼요. 알겠어요?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만 내가 다시 지금 하나 질문 던져볼게. 하나. 동형 모의고사는 우리가 만약에 나는 4월 국가직을 대비한다라고 합시다. 4월 국가직을 일단 목표로 한다. 동형 모의고사는 그러면 언제 정도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그냥 여름 생각할 때. 학생, 동형 모의고사는 만약에 내가 4월이면 한 달 전, 두 달 전, 1월, 2월, 3월, 세 달 전 1월? 1월부터? 학생은? 네? 네 달 전에? 여러분들 봐봅시다. 하나만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의고사를 한 해분 푸는데 얼마 정도 걸려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합니다만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를 40분 걸려서 푼다는 거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같은 80점인데 이 친구는 40분 풀어서 80점. 이 친구는 30분 만에 풀어서 80점. 그럼 이 친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80점이 아니죠. 영어만 80점이죠. 10분을 더 쓴다는 거는요. 그만큼 다른 과목에서 그만큼의 로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영어는 한 문제를 푸는데 2, 3분이 걸리는 것들 맞죠? 독해 쪽에. 자, 한 문제를 2, 3분이 부족해서 영어 한 문제를 못 풀어? 2, 3분이면요. 다른 선택 과목은 서너 문제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하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 점수만 생각을 하세요. 아니지. 영어는 30분 안에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모의고사를 30분 안에 풀었어. 이거 복습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생각할 때 복습하는데 2시간? 2시간이 걸린다는 거는요. 이 친구는 모의고사를 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고. 아니 이미 모의고사를 푼다는 거는 어느 정도가 지금 다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틀린 거 중심으로 본다 할지 내가 이 문법 이건 몰랐네? 많이 걸리면 진짜 내가 많은 걸 양보해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복습은 끝나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지. 여러분들 1, 2, 3월에 이렇게 될 것 같죠? 안 돼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안 돼요. 이게. 왜? 기본을 공부해야 될 때 문제풀이를 했거든. 어이없는 짓을 하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내가 넉넉 잡고 1시간으로 할게요. 그럼 1시간 반이면 한 해분을 풀고 복습하죠. 그렇죠? 그러면 매일 여러분들 최소한 하루에 영어를 초반에는 4시간이지만 어쨌든 뒤에 가서도 2시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한 해분 풀죠. 그렇죠? 한 달이면 몇 회분 풀어요? 30회를 풀죠. 만약에 내가 복습을 빨리 해서 30분으로 복습을 끊는다? 그러면 2시간이면 2회분도 풀 수 있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럼 한 달이면 몇 회분을 풀어요? 60회분 풀죠. 여러분들 60회분 풀고 가는 학생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안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동영이 총 시즌 5 해가지고 45회분이 있거든요. 근데 1, 2회분만 졸라 시즌 1, 시즌 2. 그러니까 시즌 1이 10회분 모의고사예요. 시즌 2가 10회분 모의고사예요. 아주 훌륭한 모의고사거든요. 시즌 1, 시즌 2만 졸라 팔려요. 시즌 3부터는 확 떨어져요. 그게 뭘 뜻해?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대로 다시.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왜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실점적 감각을 익히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영어는요. 언어 영역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언어인데 외국어죠. 외국어는요. 일주일만 안 해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외국어는 영어는 이게 있죠. 독해를 풀면 이게 3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해. 그렇죠? 근데 내가 감이 좋을 때는 3번이 맞죠. 감이 안 좋을 때는 4번을 가서 꼭 하나씩 해서 어긋나죠. 그렇잖아요. 자,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요. 풀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실전적 감각을 극대화시켜서 시험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아니 모의고사의 목적이 그거지. 내 실전적 감각을 그러니까 후반은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뒤로 가면 갈수록 이해돼요?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실전적 감각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의고사는요 3월부터 들어가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물론 1, 2월부터 들어가면 더 좋지. 그러면 우리가 1년이라는 텀을 놓고 볼 때요 가장 중요한 건 앞에 6개월, 8개월, 극단적으로 10개월은 너무 크다. 6개월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실력을 쌓는 시기라고. 근데 기본이 없는 친구들이 여기서 뭐 해요? 문제 10문제씩을 풀어요. 그럼 기본이 없죠? 10문제 푸는데 30분 걸려. 복습은 2시간이 걸려. 그렇잖아요? 그런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현실을 먼저 파악을 하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풀 자격이 있는 친구는요. 최소한 모의고사를 풀면 70점 이상은 나와야 뭔가 문제를 풀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에서 뭔가 하나 놓쳤던 거를 얻어가는 거지. 70점이 안 나온다는 거는요.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작년에 퍼클이라는 반을 들어갔고 그냥 일반 반을 들었는데 퍼클은 뭐냐면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학교가 아니고 우리 공단계에서 시험을 봐서 점수 좋은 애들을 60명인가를 뽑아요. 그래서 이게 전원 합격을 목표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강료가 다 공짜예요. 교재도 공짜예요. 그런 반이 있었거든요. 그 반에서 모의고사를 풀고 근데 일반 반에서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가장 많은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어휘랑 이디엄이에요. 그만 바꿔봅시다. 아니 내가 일반 반도 결국 이 친구들 1년 이상은 공부를 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어휘나 이디엄을 여전히 많이 틀린다는 거는 이 친구들은 그만큼 어휘 이디엄을 안 한 거죠. 어휘 이디엄은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요. 이거는 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이 뭐냐면 여기서 해야 될 거와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기본을 쌓아야 되는 시기에 정작 문제를 풀고 있고요. 진짜 이제 엄청나게 문제를 풀어서 감을 익혀야 될 시기에는 이제 실력이 부족하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이없는 형태를 너무 많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영어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본을 쌓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도 문법 아닙니다. 어휘와 구분이 먼저 돼야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문법과 독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역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초반부에는 기본과 실력을 쌓는 공부들이 많이 돼야 되는 거고 후반부로 갈수록 문제풀이가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너무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초반에. 그죠? 뭔가 내가 지금 난 열심히 어휘 외고 구문 공부하고 이 친구가 뭔가 문제를 풀고 있어. 그럼 뭔가 나는 이 친구한테 떨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을 유지 못하고 자꾸 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진짜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난 이 친구가 너무 싫어. 예를 든 겁니다. 너무 싫어. 난 이 친구가 합격을 하면 진짜 나는 이 세상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 친구가 영어가 50점이야. 이런 친구한테 뭘 해주느냐? 문제집을 선물하세요. 알겠어요? 문제집. 친구야, 이 문제 많이 풀어야 돼.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문제를 풀지 마라가 아니에요. 기본이 없는 친구는 기본을 먼저 쌓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그래요. 그럼 일주일에 한네 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할지, 하루에 2-3문제 정도의 문제를 독해 문제를 이건 괜찮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명심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자 영어는 총 20문제인 건 아시죠? 보통 독해가 10문제, 문법이 4문제, 어휘 2문제, 이디엄 2문제, 생활영어 2문제가 일반적이죠. 특히 어디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는 워낙 다양합니다. 어쩔 때는 요쪽이 7문제, 여기가 막 13문제 이럴 때도 있고 워낙 서울시는 좀 다양해요. 근데 일반적이죠. 그럼 보세요. 되게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시험도 지금 수능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독해는 어떻게 보면 수능형이에요. 어휘, 이디엄, 생활영어는 어떻게 보면 암기형이죠. 여기가 애매해요. 여기가 암기형 플러스 수능형이에요. 암기라는 건 간단해요. 외우면 돼요. 여기는 실력하고 관련이 없어요. 성실성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얼마나 많이 회독을 하느냐.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무조건 공부한다고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왜 공무원 쪽에 구문 강의가 활성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신 분들이 있었죠. 수능 준비해보신 분들이 있죠. 수능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구문이 굉장히 강화되죠. 수능 되게 맨 처음 시작할 때 어휘랑 구문 먼저 하잖아요. 문법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럼 왜 그러죠? 물론 수능은 뭐 예를 들어서 50문제면 문법이 한두 문제 나오니까.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는 10문제란 말이야? 적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공무원이 일반 다른 교수들의 커리큘럼을 보면 구문이 강화가 안 되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한가하신 분들은 7, 8년 전에 기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요즘 거 기출을 한번 풀어보세요. 확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7, 8년 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딱 뻔해요. 이 친구가 점수가 어떻게 돼요? 80점. 그럼 이 친구 80점이 뻔해요. 여긴 다 맞아요. 4개는 여기서 나가는 거야. 뭐 어휘 2개, 문법 2개 이런 식이에요. 이해되세요? 일단 독해는 다 맞아요. 옛날에는. 독해가 엄청 쉬웠다고. 이해되십니까? 지금은요? 아니죠. 80점이면요. 보통 여기서 2개 나가요. 여기 합쳐서 2개 나가요. 제 말이 무슨 말 이해되세요? 여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있어요. 두 번째, 옛날 시험하고 지금 독해를 그냥 딱 시험지만 봐도 알아요. 옛날에는 독해 지문이 짧아요. 지금 독해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30분 안에 문제 푼다? 못 풀어요. 탄탄한 구문 실력과 독해 전략이 없으면 30분 안에 수업 절대로 못 풉니다. 시간 배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바뀌었다고. 문법이요 똑같은 네 문제인데요. 옛날과 달라요. 예전에는 정말 지엽적인 문법들을 많이 물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홈워크가 셀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이건 단편적인 문법 지식이죠. 최근 문법을 보시면 물론 여전히 지엽적인 건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엽적인 게 7, 80%였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구문적인 거.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에 뭐랄까 동사가 들어가느냐 준동사가 들어가느냐 또는 동사의 수일치도 사실은 구문적인 거죠. 왜냐하면 수일치란 건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야 이거니까. 능수동도 사실은 구문적인 거죠. 해석을 통해서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니까. 이런 걸 요즘 많이 묻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도 그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프랙티스 다음에는 투부정사냐 ing 이런 것도 물론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런 비중은 많이 줄었고 이해되세요? 구문적인 게 훨씬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시험이 바뀌었어. 근데 좀 내가 디스를 하자면 공무원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게을러요. 시험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기존의 그 관성 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게 너무 강해요. 제 말이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됐지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해결하기 힘든 영역은 독해예요. 문법보다도. 물론 문법도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독해는 종합 영역이기 때문에 독해가 사실은 해결하기가 힘들고요. 독해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90점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영어 90점이면 2개 틀려야 되죠.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땐 그래요. 독해에서는 하나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휘랑 문법 쪽에서 정말 어려운 것들 하나 정도를 틀리셔야지 그게 90점이에요. 독해에서 2-3개 나가는 순간 이 친구는 제가 볼 땐 80점도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잘 나중에 봐보세요. 독해에서 하나 정도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이 나가게 돼요. 그럼 그게 다 뭐냐? 구문적인 게 안 돼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 시험에는 없는 영역이에요. 따로 떼어놓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던 영어는 종합예술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휘와 구문이에요.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구문이라는 건 요거 잠깐 해서 구문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죠. 독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단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락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맨 처음 영어를 시작할 때는 먼저 그거의 최소 단위인 단어들을 외워야 될까? 그러니까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문이지.
그럼 이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다음에 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독해 파트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요거 어휘, 구문, 독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문법도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다 10문제인데 우리가 뭘 조사를 했냐면 한 지문당 평균 단어 수.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보세요. 길어지고 있죠? 여기가 지금 2014년부터 조사하다 보니까 이때가 유독 길었고요. 이전에는 되게 평균적으로 119개였어요. 이전은. 여기 보세요. 평균적으로 몇 개? 150, 130 이렇죠. 지문이 길어진다니까. 지방직 똑같죠? 봐보세요. 짧다가 엄청 길어졌죠? 아직 지방직 2019년에 안 나와서 아직 조사 안 했습니다만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10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독해는. 예전에 기준으로 10문제라면 지금 10문제가 아니라 한 15문제, 10서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문이 길어져서. 그래서 이게 영어는 여러분들이 실력도 중요한데 진짜 알아야 될 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마 교수들 중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아마 가장 많이 중시할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되게 이러잖아요. 할 때, 야, 나 시부출 거 들어서 50점 맞다가 80점 맞았어. 이렇게 하지. 나 시부출 거 들어서 50분 걸리던 거 30분 걸렸어. 이런 이야기는 않잖아. 사실은 시간을 빠르게 풀려고 하면 점수는 오히려 내 실력보다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런데. 어쨌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 이거 보세요. 문법입니다. 문법이 4문제죠. 자, 문법은요. 단락형이 있고 문장형이 있고 영작 알죠? 영작이 있어요. 그렇죠? 단락형 뭔지 아시죠? 문장형은 그냥 1번 해가지고 문장이 뒤에 아마 나올걸? 잠깐만요. 이게 문장형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단락형이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얘가 쉬워요, 얘가 쉬워요. 얘가 쉽죠? 죄송합니다. 고칠게요. 네, 둘 다 어렵죠? 그게 현실이죠. 근데 얘보다는 되게 학생들이 이걸 더 어려워해요. 사실은. 왜 여기 어렵냐? 얘는 뭘 묻는지 자체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얘는 딱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포인트가 보여요. 근데 잘 봐보세요. 얘가 늘어나고 있어요. 단락형이.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세요. 자, 국가직 보세요. 예전에 단락형 나오다가 안 나왔죠? 문장형만 2문제 나왔죠? 영작형 이렇게 됐죠? 이해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죠? 여기 없고 문장형이 지금 단락형이 지금 2문제씩 나왔죠. 여기는. 지금 가장 최근에 봤던 거는 문장형 안 나왔어요. 단락형이 2개예요. 물론 영작은 문장형이죠. 아직 그러니까 문장형이 살아있다고는 봐야죠. 이해되세요? 혹시 서울시 준비하시는 분들 보세요. 서울시는요 2015년인가 이후부터는 영작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해돼요? 얘들은 막 문법이 4문제 어쩔 때는 6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다 뭐죠? 단락형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럼 이게 뭔 차이인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문장형은요 길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딱 이 정도지 이게 서너 줄이 되진 않는다고 1번 문장이. 이해되세요? 단락형은 다르죠. 단락형은 뭐 여기는 문장이 짧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문장이 몇 가지예요. 이해되세요? 이 문장도 잠깐 보시면 4번에 해당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몇 가지죠. 이해되세요? 그럼 단락형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단락형은요 지엽적인 거 잘 안 물어요. 지엽적인 거 잘 안 물어요. 거의 문장 구조와 관련된 걸 물어요. 동사냐 준동사냐, 이 동사의 수의 일치, 능수동 이런 걸 묻지 홈워크에 밑줄 그어놓고 S가 있냐 없냐는 이런 거에서는 잘 안 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알겠어요? 시험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뀐데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죠? 구문이 중요한 형태로. 그게 맞는 거지.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은 수능형이 있고 암경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게 뭐 이런 말 좀 쑥스러워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면 공무원을 뽑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공무원을 뽑을 거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암기형은 그냥 얼마나 성실하냐예요. 그렇죠? 근데 수능형은 뭐라 그럴까? 거기에 좀 이렇게 논리력이나 사고력이나 추론 능력, 순발력이 필요하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표가 있으면 표를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고, 글의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좀 이렇게 단순 암기가 뛰어난 사람은 좀 약간 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좀 답답한 경우도 있죠. 뭔 말인지 이렇게 유연함이 없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디스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저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시험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 이게 훨씬 공직자에게 더 유연함이라는 그 덕목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영어만 놓고 봤을 때도 똑같죠. 영어의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이 친구가 영어 해석을 잘 하냐지. 홈워크 S가 있냐 없냐, 뭐 프레지던트에 덜을 붙이냐 안 붙이냐가 뭐 얼마 중요하겠어요? 일상생활에서. 제 말이 됩니까?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의 기본이에요. 물론 이시 문제 안에 구문이라는 따로 영역은 없지만.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아까 1년이라는 텀을 놓고 봤을 때요, 최소한 3개월은, 초반 3개월은 제발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휘 구문을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진짜 쉬워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알겠어요? 진짜 좀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잠깐만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게 그 이야기예요. 아까 요 이야기를 했고, 왜 시험에 없는 영역 구문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커리큘럼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어휘와 구문 공부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영어의 기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휘와 구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초가 약한 친구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나도 공무원 준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던 건 뭐냐면, 상담을 해보면 여기도 그래요.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이 있어요. 영어가 진짜 50점 미만, 3, 40점부터 나는 대학교 때 좀 뭐 편입 공부하면서 영어 좀 해서 80점, 뭐 90점 맞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럼 다양하다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상황에 맞춰서 공부 수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30점이고 70점이고 80점이고 똑같아. 들어가면 일단 모든 교수님들의 기본 강좌를 들어.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점이야. 50점 미만이에요. 그럼 어휘를 한다 그러면 되게 뭘 하냐면 저의 커리큘럼으로 가면 보카이스름을 해요. 다른 교수님들 어휘집 있잖아요. 어휘집. 그렇죠? 자, 그 어휘집은 뭐냐면요. 여기도 그렇죠. 이 보카이스름이라는 용어는,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의 어휘는 우리 아까 어휘 두 문제 나오잖아요. 그 어휘를 위한 어휘집이에요. 제 말이 되세요? 내가 30점, 40점이다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요, 중3, 고 1, 2 수준의 어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하나는 독해에 필요한 어휘. 이해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엣지. 가장자리란 뜻이죠. 맞아요? 이런 어휘집에 잘 안 나오죠. 이거 잘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독해하다 보면 엣지는요, 가장자리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독해 우휘, 우세란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건 무슨 뜻이죠? 홀수의란 뜻도 있고, 그렇죠? 이상한이란 뜻도 있죠. 이거 명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무슨 뜻이죠? 차이, 다툼, 불화. 이해됩니까? 승산 이런 뜻이 있다고요. 독해해보세요. 이거 잘 나와요. 이런 뜻이 여기 정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 책에는 잘 안 돼 있어요. 내 책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휘도 수준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나는 아까 말했지만 30점, 40점 미만이다? 중학교 어휘집부터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물론 여기에 그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휘도요, 독해형 어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인터넷 보시는 분은 지금 여기 구문이 있는데
이건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기본 강좌예요. 근데 혹시 여기 나는 한 30점, 40점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우린 지금 여기 현장 수업이니까 우리는 이 수업을 갈 거예요. 그럼 따로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건 뭐냐, 생단기라 해서 생기초. 그러니까 이게 내가 30점, 40점이면요 기본 문장 구조도 모르지만 기본적인 문법도 모르세요. 뭔 말이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기본 강좌가 저는 합격 영어 구문, 합격 영어 문법, 합격 영어 독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합격 영어 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문법 네 문제 나오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한 문법이에요. 제 말이 되세요? 근데 영어가 3, 40점이야. 그 친구는 그거 할 게 아니지. 진짜 기본적인 문법부터 해야지. 관계대명사가 뭔지 자체를 몰라.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투부정사가 뭔지를 몰라. 그럼 그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까 말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야 되는 강의는 다른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 무조건 그냥 공부만 하고 딱 오면 봐서 기본 강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영어가 8, 90점인데 뭔 지랄 났다고 기본 강의를 왜 들어? 들을 이유가 없지. 예를 들면 반대로. 됐어요. 내가 영어 30점이요? 기본 강좌 들어보세요. 70%, 60% 이상은 이해가 안 될걸? 그럼 계속 어이없는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강의도 없었어요. 제가 공무원에서 처음 깔았어요. 지금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깝니다. 이해되죠? 이걸 들으라는 거 아니야? 내가 영어가 50점 미만인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50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건 그래도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독해용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요렇게 따라오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어휘와 구문은요 초반에 시간을 투자해서 끝내버리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고 손을 놓으면 안 돼. 하루에 이건 완벽하게 끝내고 하루에 10분 정도도 계속 구문은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해야 돼요. 어휘도 똑같아요. 계속 반복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건 한 10회독 정도 해야죠. 어려우니까. 10회독 정도 하고 나면 버리던지 라면 끓일 때 밑에 놔도 돼요. 알겠죠? 농담이고. 그리고 다른 교수님 어휘집을 하나 더 보세요. 최소한 90점을 넘으려면 제 어휘집으로 끝내면 안 돼요. 다른 교수님 거 어휘집 하나는 더 보셔야 돼요. 그게 90점을 맞을 수 있는 맞기 위한 기본 소양이에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90점이려면.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제 넘겨볼게요. 그래서 영어는 약간 투 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초반에는 항상 어휘, 이디엄, 생활영역, 여기 어휘, 먼저 어휘. 알겠죠? 그렇게 완벽하게 해서 한 2, 3회독 할 때는 어휘를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투자를 하세요. 이해됩니까? 2, 3회독. 그러니까 포카이스님 이야기하면 포카이스는 거의 한 95% 이상을 암기하도록. 그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한 10분, 20분이면 그냥 완벽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쓸 필요도 없잖아요. 눈으로 그냥 시험 이렇게 보면서 이건 무슨 뜻이었지? 무슨 뜻이? 이건 뭐였더라? 이렇게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20분이면 충분하다고. 이해되셨죠? 구문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구문 끝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구문은 여러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책을. 구문은 2, 3회 정도만 하시는 거야. 왜요? 잘 봐보세요. 2회가 넘어가. 그것도 참 답답한 친구들이 많더라고. 구문을 10번씩 보는 친구들, 5번씩 보는 친구들이 있어. 구문은 2번 보고 나면 내용 기억나죠? 내용이 기억나잖아 대충. 이 표정은 뭐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걸 보는 게 좋아요? 새로운 구문으로. 새로운 문장으로 연습을 해봐야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구문을 완벽하게 2회독을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10분 정도 매일 한 2, 3문장 새로운 문장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됐죠? 그 다음이 이제 여기 독해. 그럼 몇 가지 해서 기본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디엄도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뭘 들어가는 거냐면 기출이요. 기출을 통해서 여기서 배웠던 전략들, 특히 요 전략들.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보는 거, 적용을 해보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는 다 적용입니다. 제 커리큘럼에서 적용에 해당하는 건 다 천재 시리즈예요. 구문 어려운 거 가지고 1000문장을 해봐야죠. 뭐 1000문제는 아닙니다만 한 700문장 되는데 어쨌든 구문 천재. 문법 했어? 그럼 문법을 1000문제 정도는 해봐야죠. 그게 문법 천재입니다. 독해 어렵다고 그랬죠? 1000문제 이상은 풀어봐야죠. 그래서 그게 독해 천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게 요 뒤에 나오는 요거고요. 요거는 어휘고, 어휘 이디엄이고. 근데 문법은 또 하나 하고 나서 굉장히 문법풀이 전략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 상담할 때 저는 다른 교수님 거 듣고 있으면 야 그걸 왜 들어? 그 쓰레기야 내 거 들어 이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문법 들어 그러면 그 교수님 거 문법을 몇 회 하세요. 뭐 문제 풀 때는 뭐 제 거 그럼 이걸 듣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꼭 하는 건 있어요. 이건 꼭 들으라 그래요. 왜냐면 어디에도 없는 수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문법 시험 족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책 보시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문법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자, 그럼 아까 말했지? 잠깐만, 이거 천재가 어디로 가버렸네? 여기도 안 넣어놨구나.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아까 말했던 천재 시리즈가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그럼 이제 뭐예요? 마지막 남을 때는 물론 저는 동영이 1월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는. 알겠죠? 근데 이제 시즌 1부터 시즌 5까지 해서 계속 문제 푸는 연습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합격을 못했어. 내가 이제 야, 너 왜 이번에 떨어졌니? 그때 이 친구 제가 좀 놀았습니다. 이게 나아요.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미안하지만 이 친구는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열심히 했잖아. 떨어졌다는 건 뭔가 방향성이 잘못된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제가 영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많이 해보면 가장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거를 그냥 그게 법인 것처럼 가세요. 그래서 뭐 10문제를 꼭 해봐야 된다? 그거는 기본이 있으신 친구들이 이야기고. 이해되셨죠? 문제 푼다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기본 소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푼다라는 건 바꾸면 우리가 운동으로 따지면 시합에 나가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만약에 농구 시합을 나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드리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슛 실력이 이거를 쌓고 나서 실전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연습했던 걸랑 또 실전은 다르니까. 그래서 뭔가 이것이 쌓이는 거지. 전혀 슛 연습은 안 되는 상태에서 실전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슛이 들어가냐고. 안 되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수대가 낮은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부탁이니까 앞에 6개월에서 3, 4개월 사실 전 6개월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너무 그건 좀 무리인 것 같더라고. 3개월은 점수 신경 쓰지 마라. 알겠어요? 점수 신경 쓰지 마라. 먼저 학생은 점수가 아니라 먼저 점수를 올리기 위한 기본 소양부터 쌓아야 된다.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영어는 종합예술이라니까요.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 어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진 않아요. 구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진 않아요. 진짜 점수는 이제 합격 영어 독해편을 갔을 때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독해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이거 설명드립니다만은 어휘하고 구문하잖아요. 해석은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그렇죠? 의미가 안 잡혀요. 이 과도기를 넘어서야 돼요. 알겠죠? 문법도 그래요. 배웠어? 알겠어. 보면 틀려. 그럴 때 구문을 이제 좀 연습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몇 가지 제가 핵심 포인트들을 나중에 문법에서 가르쳐 드립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를 해주면 문법할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생각보다 명사, 전치사, 관사를 무시해요. 하나 그냥 팁이야. 미리 좀 하나 드림.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이런 거일 때 이런 문장형에서 실제로요 문장을 이루는 거의 많은 부분은요 명사, 전치사, 관사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명사, 전치사, 관사는요 물을 게 안 많아요. 명사는 딱 7가지 포인트예요. 나올 게 뻔해요. 뭐 예를 들면 패밀리형,
들어보셨어요? 뭐 폴리스형, 뭐 퍼니처형 이런 거 있죠. 막 캐틀형, 그다음에 뭐 학문 뭐 이런 거 있어요. 명사가 명확하잖아요. 그 명사는 딱딱 제할 수가 있죠. 전치사는 나올 게 딱 세 가지 포인트밖에 없어요. 네 가지 포인트. 그거 없어요. 그게 명확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나머지들이 확 쉬워져요. 동사나 준동사는 사실 반대로 물을 게 정말 많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문법에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럼 생각보다 문장형 안 어려워요. 아까 말했지만 단락형은 문법적인 것보다 구문적인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겁니다.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간 배분 연습이고요. 그다음에 제거 동영이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시험이랑 똑같습니다. 시험지 재질도 똑같고요. 폰트도 똑같고요. 뭐까지 맞춰버렸냐면 10회분이면 예를 들어서 2019년 하나 1회분은 2019년 국가직이면 문제도 똑같이. 예를 들면 1번이 만약에 2019년 지방직 1번이 어휘다. 그럼 1번이 어휘. 이해돼요? 만약 5번이 주제 제목이다. 주제 제목. 길이까지 웬만큼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동영해보니까 학생들이 그거 너무 도움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시험만 봐도 덜덜덜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똑같은 시험을 계속 보는 거니까 시험지가 같은 심리적 안정이 굉장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모의고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이 쌓였어. 시간 배분은 해야 되고. 실제로 시간 배분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30분이나 25분 안에 끊어요. 현장에서는 제가 끊어드리거든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유형별로 했던 것들을 전략들을 다시 한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익히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 약한 부분. 나중에 모의고사를 쭉 풀고 나서 한 10회분 풀었어? 그럼 보는 거야. 뭐가 약한지. 그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죠. 모의고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해되셨죠? 내가 약한 부분을 공략해야지. 그래야 점수가 오르지. 이해되세요?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빈칸을 많이 틀려. 그럼 마지막에 불안하니까 빈칸을 열심히 합니다. 그럼 빈칸 4문제 중에 보통 한 3개 틀려. 빈칸을 열심히 했더니 3개 안 틀리고 하나 틀려. 근데 꼭 다른 데서 2개를 틀리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공부, 그게 모의고사지. 내가 맞는 거는 계속 맞을 수 있는 공부는 해야죠. 하면서 내가 이제 약한 것들, 틀리는 것들을 올려서 5점, 10점을 마지막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의고사를 들어가려면 기본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양을 쌓아야 되고 그게 기본 강의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잠깐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아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미스컨셉션, 잘못된 생각. 보통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잘못된 생각. 영어의 기본은 문법이다? 아니라고요. 알겠죠? 어휘랑 구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휘랑 구문입니다. 그리고 문법입니다. 알겠죠? 어휘는 아까 이야기했죠. 공무원 전용 교재만 보면 된다? 아닙니다. 독해를 위한 어휘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 구문에도 제가 뒤에다 넣어놨어요. 뒤에 보면 어휘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독해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 또 하나 뭐하는 게 내가 전혀 몰랐던 어휘들은 외워요. 예를 들면 뭐 퍼티넌트, 집요한, 끈질긴 외워요. 근데 아까 했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나 이거 아는데. 아는 게 아니죠. 아까 어드가 이상한, 홀수는 알아. 그죠? 근데 불화, 다툼, 우위, 우세, 승산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걸 외워야 되는데 희한하게 안 외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뒤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독해와 관련된 그런 것,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 어쨌든 전용 교재만 보는 게 아니라 독해 교재. 독해와 관련된 어휘, 그 다음에 어휘 전용 교재. 됐죠? 매일 연문제씩은 풀어야 한다? 아니라고요.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먼저 누가 뭐래도 기본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문제 풀 소양이 되면 푸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왜 문제 풀 소양도 안 됐는데 문제풀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작 기본이 안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느냐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커리큘럼인데 여기는 어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 강의는 사실 기본 강의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까 시부철 학정 영어 구문 문법 독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요거를 듣기에는 아직 기본이 안 돼 있다 하는 친구들은 생단계부터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현장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구문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걸 하면서 인강으로 생단계를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천재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천재, 요 기출이고, 그 다음 모의고사 이렇게 돼 있어요. 완벽해요, 커리큘럼은. 알겠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시 말합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를 제가 요 세 가지만 했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진짜 이거 중요해요.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절대 합격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강의 많이 듣는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제 강 잡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거든요. 이거 다 듣는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합격하는 데 필요한 거는요. 딱 얘예요. 봐보세요. 이 3개. 얘 4개입니다. 이거 완벽하시면 돼요. 솔직히 저는 우리 연구원들이 맨날 그런 이야기 제발 하지 마라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이 천재를 왜 듣습니까? 이거 모의고사 이걸 왜 들어요? 들을 이유가 없지. 이걸 혼자 하는 거야. 아니 여기서 다 하잖아요. 다 했어. 그럼 여기서 구문 여기서 했잖아요. 완벽하게 독해하는 법 해드린다니까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건 그냥 책 사서 적용을 하는 거야. 요즘은 여러분들 패스 많잖아요. 패스. 그쵸? 그러니까 어째 근데 나 요 부분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부분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죠. 여기서 독해 배웠잖아. 독해 천재를 왜 수업을 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독해 같은 경우는 내가 1시간 강의하면 10개 강의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굉장히 빨리 했을 때 10개입니다. 10문제를 풀 때는 10분, 15분이면 되잖아. 그죠? 그거 잠깐 복습하는데 뭐 한 10분이면 되잖아.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문제는 풀죠. 문제 풀기 전에 수업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럼 바보 짓을 왜 해? 이해되세요? 여기만 듣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뭐요? 발췌 형태로 강의를 듣는 거지.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좋아요. 근데 저는 장사꾼이 아니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문법 천재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에서 꼭 드려야 되는 거는 여기에 여기까지. 이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초가 약한 학생 이거 들으셔야 되고요. 이건 그냥 혼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나는 진짜 단어가 안 외워진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오히려 어휘 강의를 들으라고 해요. 왜냐면 혼자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휘는 제3자가 씨부렁대는 걸 들으면 잘 외워져요. 오히려 이건 어떤 선택이고. 알겠습니까? 나중에 모의고사도 똑같아요. 뭘 듣나. 그렇죠? 시간 내서 문제 풀고 발췌로 듣든지. 물론 앞에 한 2, 3회분은 강의를 듣는 게 좋죠.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알겠어요? 굳이 마지막 이제 마무리 강의 이건 뭐 강의를 들으면 좋긴 합니다. 이것만 알고 가자는 마지막 마무리 정리니까.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많았지만 알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거.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이제 계획을 세워보세요. 물론 제가 다음 주에 현장 학생들은 1년 커리큘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거 지금 잠깐 요거는 그냥 어느 한 기준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한번 커리큘럼을 짜봤어요. 어떻게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우리 5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정리를 했거든요. 요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약속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강사란 뭔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역할이라는 게 뭔가?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나한테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저한테서 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합격영어 구문편이요. 여러분 혼자 이거 구문 막 혼자 공부하다가 막 예를 들어 중이 해탈하듯이 하면 순간적인 깨달음이 얼마나 있겠어. 그렇죠? 그럼 저는 이미 이걸 깨달았잖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해석이 쉬워질까?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예요. 문법도 똑같죠.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냥 개념을 막 그냥 읽듯이 강의하는 수업처럼 저는 그건 강사의 자질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0시간에 이룰 수 있는 거를 500시간, 300시간으로 줄여주는 게 제 역할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의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의 노하우가 쌓이는 건 여기에요. 그렇잖아요. 독해도 똑같죠. 그냥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요런 문법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여러분들 전용역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진짜로요. 저 믿고 따라오시면 저는 반드시 성적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학점영어 구문편 OT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공무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1강에서 간단하게 이 구문이 뭔지 설명하고 바로 수업을 이제 1강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